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오랫동안 금슬 좋게 사는 부부들은 서로에 대해 긍정적인 착각을 하고 산다고 합니다. 주름이 자글자글한 아내 얼굴을 보면서도 와 여전히 곱고 예쁘다 하고 착각을 하고요. 남편의 불뚝 나온 배를 보면서도 어쩌면 내 남편 저렇게 멋질까 이렇게 착각을 한다고 하는데요. 가끔은 이런 착각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내일이 최고라고 착각하고 또 지금 내 모습이 꽤 쓸만하다고 착각하고요. 굉장한 행운이 곧 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 더 많이 착각하는 목요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전 10시에는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이 최고라는 믿음. 이건 착각이 아니겠죠? 네, 오늘 첫 곡입니다. 2부 판타지아. 3월 26일 목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이태리 곡이었습니다. 2부의 판타지아. 당신의 전성기 오늘 드디어 첫 번째 공개 방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수 마로니에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저 박정숙이 함께 하는데요. 그날 함께 해주실 분들 선착순으로 300분께는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나눠드리고 재미있는 토크도 함께합니다. 3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시청의 태평홀에서 열리는데요. 공개 방송 정말 사전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2-318-8168 02-318-8168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접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는 샵 0945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이네요. 바로 5년 전. 오늘 그래서 전성기 퀴즈도 이와 관련된 퀴즈를 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가슴 아픈 사건에 대해서 전성기 퀴즈로 준비를 했는데요. 2010년 3월 26일 밤 서해 백령도 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이던 우리 함정이 침몰을 당했습니다. 오늘이 그 가슴 아픈 피격 사건이 있은 지 5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이 함정 이름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말자는 뜻에서 저희가 퀴즈 준비했습니다.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추첨을 통해서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 케어 매거진 헤이데이 1년 정기 구독권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에는요. 소행성 함께합니다. 부부간의 성문제 또 아이들의 성교육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문자나 전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곤소곤 소리 죽여 말할 필요 없습니다. 한숨 한 번으로 삭힐 필요 없습니다. 소중하고 행복한 부부들의 성생활을 위한 솔직담백 성전문 상담소. 목요일엔 소행성. 소중하고 행복한 우리들의 성, 과감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소행성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1호 성의학 박사부부 강동우 성의학 클리닉의 강동우 원장님, 백희경 원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중한 우리들의 행복한 성이야기 그 권태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 부부가 결혼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권태기다, 뭐 권태롭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건 시간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뭐가 권태기인가요? 사실은 뭐 권태기는 많이 얘기되는 부분인데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열정적인 사랑의 시기가 있죠. 네, 커플이 네. 만나면 정말 뜨거운 네. 상대를 쳐다보고만 있어도 가슴이 뿌듯해지는 그런 시기가 있는데 사실 그런 사랑은 좀 유효기간이 있어요. 아, 그게 네. 진짜로 있나요? 네, 그렇죠. 이제 뭐 도파민 분비라든지 네, 네. 이런 것들하고 관련돼 가지고는 사실은 사랑의 유효기간은 네. 짧으면 6개월에서 네. 길면 한 30개월, 그러니까 한 길어야 3년 정도 간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아이고. 그 시기가 지나면, 네네. 그 시기가 지나면
보통은 조금 이제 관계 자체가 안정적으로 가면서 네. 그 과거의 어떤 열정적인 느낌이 조금 시들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그거가 이제 자연스럽게 권태기하고 연결이 좀 되는 편이죠. 근데 네. 보통 권태기라고 하면 결혼하고 나서 예. 부부가 좀 예전 같지 않은 뭔가 좀 상대의 단점도 보이고 네. 뭔가 이제 이 결혼을 혹시 잘못한 게 아닐까. 옛날에 사실 다른 사람이랑 다른 배우자 했을 걸. 뭐 또 사실은 이제 그렇게 된 데는 네. 상대에 대한 감정도 있지만 이 결혼이라는 게 굉장히 지극히 현실적인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자꾸 이제 같이 부딪히면서 네. 어떤 그 이전에 행복하기만 할 것 같았던 결혼 생활의 판타지가 좀 깨지는 와. 그런 시기이기도 하죠. 네. 지금 백혜경 원장님께서 그런 권태기를 아주 담담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두 분 예. 부부시잖아요. 예. 언제가 권태기셨어요? 아니면 권태기가 아직 없으세요? 저희가 네. 7년 차쯤 됐을 때죠. 네. 저희가 미국 킨제 연구소 연수를 갔었어요. 네. 막 그때 웃으세요. 같은 연구실 거의 뭐 한 두어 평 남짓한 굉장히 네. 유명한 네. 그 박사님의 기념실이었는데 네네네. 엄청 기념스러운 좋은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책상을 마주보고 앉아 있으니까 하루 종일 외국에서. 잘 때도 네. 같은 방에 그 좁은 방에 그죠. 작은 방에서. 24시간을 7일을 같이 보내니까 네. 이게 미워지는 거예요. 예. 너무 붙어 있다. 너무 보니까. 붙어 있으니까. 아. 지금도 저희가 같은 병원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잖아요. 방은 지금은 따로. 방도 따로지만 네. 병원의 한쪽 끝에 제 방이고 나머지 한쪽 끝에 아. 저희 백 선생 방입니다. 좀 마주치지 말자. 너무 자주 마주치지 말자.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애정에 대해서 이렇게 뭐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짝 떨어져 있는 것도 권태기를 막을 수 있는 좋은 얘기라는 거네요. 어찌 보면 부부가 이제 네. 함께하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각자 이제 일종의 자기 개발의 시기 예. 또 내가 이제 혼자 뭔가 이제 좀 숨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도 꼭 필요해요. 네. 이게 사실 그 강 선생님이 얘기한 그때 한 7년 차, 네. 7년 차가 보통 이제 권태기의 시기를 4년 아니면 이제 7년 좀 천천히 온 거예요. 많이 잤는데 부부라서. 4, 5년 차에. 그 예전에 그 유명한 마릴린 먼로 나오는 영화 중에 7년 만에 외출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 Seven Years Itch라고 해서 미국에서는 이제 그게 그냥 영화 제목뿐만이 아니고 7년 차에 권태기가 온다라는 게 많이 알려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또 다른 통계에 의하면 이제 한 4년 차쯤에 이제 부부가 이혼하거나 이제 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사랑의 유효기간 3년이 지나고 네. 그다음에 4년, 7년 요때가 이제 위험한 시기인데 네. 제 판단으로는 그때가 첫째가 태어나는 시기. 그럼요. 둘째가 태어나는 시기. 아. 그것과 좀 관련 있지 않나.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서 네. 결혼이 좀 더 안정적으로 가지만 네. 어찌 보면 열정적인 성적인 그러니까 두 사람이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에는 약간은 좀 힘든 현실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는. 그래서 네. 요 시기가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과감하고 솔직한 이야기로 들어가 버리네요. 네. 권태기 얘기가. 그 한국 부부들은요. 네. 전통적으로 아기가 있으면 우리 부부는 덜 헤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법원에서 데이터를 내봤더니 네. 첫째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이혼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네. 단 이혼하는 과정에 굉장히 많은 조심을 하거나 고민을 하죠. 네. 고민은 하지만 아예 부부 초기에 이렇게 자녀가 없을 때 이혼하는 사례보다는 오히려 첫 자녀, 둘째 자녀가 있을 때 이혼한 사례가 더 높다고 나오더라고요. 예. 혹시 뭐 예. 저도 출산을 하고 그랬으니까 느껴지는 건데 아기를 갖고 출산하고 나면 여자가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는 어렵잖아요. 그럼요. 현실이죠. 예, 그런 것 때문에 그와 그렇게 관련도 할까요? 있지만요. 예. 그 스턴버그 박사라고 유명한 부부학자가 네.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3요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네. 바로 열정, 친밀감, 헌신이라는 세 단어예요. 열정, 친밀감, 헌신. 헌신. 그래서 네. 결혼이라는 게 열정은 연애 때고요. 네. 점점 이제 친밀감으로 바꿔가야 되는데 왜 정 네. 때문에 산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게 떨어지게 되는 시기가 되면 권태기가 오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열정, 친밀감, 헌신. 지금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우 백혜경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는 소행성 즉석에서 여러분의 고민 사연도 받겠습니다. 성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아내분들 그리고 남편분들 그리고 뭐 교육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님들 문자나 전화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요.
샵 094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전화번호는요. 02-771국에 0945 771에 0945번으로 거시면 바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만나보기 전에요. 알아두면 좋은 기술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이름하여 기술자들. 네. 오늘은요. 네. 그 아내를 사로잡는 남편의 기술. 예. 그동안 괜찮았나요, 이 기술이? 너무너무 괜찮았어요. 항상 유용했어요. 예. 자전거 타려면 엉덩이 들고 타라. 엉뚱하시죠? 예. 예. 웬 운동의 기술을. 네. 이거 실은 제가 한 10년 넘었죠, 그죠? 예, 미국에 있을 때 연수할 때 이제 저희 스승의 논문과 관련해서 이 그 칼럼을 이제 일간지에 실었었는데요. 네네. 그때 굉장히 큰 반향이 있었죠.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자전거가 성기능에 안 좋다는 점도 알고 있는데. 네네. 그럼 진짜 그런가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 남편이 요즘에 매일 자전거 타고 요즘 다니는데. 큰일이에요. 저는 아주 어릴 때 한참 이렇게 왕성할 때 자전거 타서 좀 억제했던 셈이 되는 건데 요즘은 너무 많이 타세요. 제가 네. 걱정되는 게 타는 건 좋은데요. 네. 이게 자전거 안장이 너무 좁고 전립선이나 회음부가 눌리기 때문에 네. 성기로 들어가는 혈관신경이 다 회음부를 지나가요. 네. 그러니까 자전거의 좁은 안장에 딱 걸쳐요. 실제로 혈류순환을 보면요. 한 30분 자전거 타고 나서 혈류순환을 보면 성기 쪽으로 혈류순환이 제로가 돼버립니다. 굉장히 안 좋은데요. 마비를 시켜버리네요. 완전. 일종의 네. 반복되면서 이제 저산소증에 빠지는 거죠. 아이고. 그래서 아예 자전거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자전거는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그렇죠. 다만 연구 데이터에서는 일주일에 3시간 이상 타는 거는 굉장히 안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3시간이요? 예. 근데 사실은 주말에 한나절만 번 타도 타면 3시간이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엉덩이를 들고 타셔야 돼요. 좀 보기 그럼 안장이 필요하시더라도. 좀 펑퍼짐하면 어떤가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 스승과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해서 연구를 하셨어요, 직접. 그렇죠. 예. 네. 좋은 안장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네. 저희는 이런 걸 언론에 이제 연구 결과만 얘기했지 사실은 그때 특허를 냈어야 되는데 전립선 안장이라고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요. 사실은 안타깝게도 그 정도의 가운데 약간 패여가지고는 네. 회음부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전립선 보호 안장이라는 건 사실은 회음부 보호 안장은 실제 학문적으로 볼 땐 큰 의미는 없고요. 네. 제일 좋은 방법은 15분 정도 타면 한 차례 쉬어서 잠깐. 잠깐 쉬어라는 거고 네. 1시간을 기준으로 해서는 그 1시간의 대부분을 타시면서는 안 되죠. 꼭 타고 싶으면 엉덩이를 들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특히 산악 자전거 같이 충격이 많은 자전거 스타일은 좀 더 많이 쉬셔야 됩니다. 타다가 쉬다가. 근데 요즘에 헬스클럽에 가면요. 남자분들이 이렇게 신문 펴놓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네,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거죠. 그게 절대 안 되는 거네요. 예, 그죠? 경기에 앉아 있는 것도 안 좋지만 자전거 안장은 더욱 안 좋습니다. 예, 좋은 정보네요. 자, 이번에는요. 남편을 사로잡는 아내의 기술 들어볼까요? 백희경 원장님. 자, 저는 밤에는 네. 안방문을 걸어 잠그자. 왜요? 네. 두 분이서?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사실 안방이 우리나라는 워낙 자녀들이 뭐 학원 다니고 이제 그러면 밤에 늦게 오는 경우도 맞아요. 많이 있잖아요. 예. 애들이 불쑥불쑥 들어오는데 그 안방문에 그래서 문고리도 아예 그 어떤 잠금 장치도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죠. 그러면 아무래도 부부만의 둘만의 시간이 보호받기가 힘들죠. 네. 네, 그래서 특히나 밤 늦게 한 뭐 네. 10시나 요 이후가 되면 안방문을 꼭 이제 문을 걸어 잠그고 뭔가를 꼭 무조건 해라가 아니고 예. 부부가 둘만의 시간 그 시간에 꼭 어떤 성적인 뭔가 부부 관계를 가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네. 둘만의 좀 오붓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면 일단 안전장치가 필요하거든요. 아이들이 왔을 때도 네네. 문이 벌컥 열리지 않게끔. 예. 그래서 안방문을 걸어 잠그는 거가 부부의 사생활, 부부 생활을 보호하고 또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취지에서 그런 기술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그 안방문은 엄마들이 주로 열어놔요. 나가서 뭐 먹는 거 챙겨주고 네. 아빠들은 아마 별로 신경 안 쓰실 텐데 엄마들이 많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자,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문자나 그 전화를 통해서 저희 사연 받고 있으니까 많이 보내주시고요. 오늘 소행성 강동우 백혜경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잠시 후 2부에 다시 만나고요.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천안함 5주기 추모식을 YTN TV와 라디오로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가족과 동료를 잃어버린 슬픔을 의연하게 이겨내고 계신 유가족과 당시 승조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5년 전 오늘 서해바다 최전방에서 국토 수호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천안함 용사들은 북한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으로 고귀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지 못해 아내에게 늘 미안했던 고 박경수 상사는 아내를 위해 늦은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고 강준 상사는 결혼식을 불과 한 달 남짓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고 최정환 상사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을 갓난 딸을 남겨두고 마지막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 아기는 아빠를 사진으로밖에 볼 수 없었지만 이제 훌륭하게 자라 예쁜 6살 어린이가 되었습니다. 용사들은 이제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갔지만 그들이 남긴 고귀한 호국 정신은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천안함 용사들과 같은 호국 영령들의 희생과 애국심으로 지켜온 나라입니다.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묵묵히 책임을 다하다 산화해간 영웅들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조국과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호국 영웅들을 기리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이분들의 명예를 높여서 그 뜻이 길이 기억되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천안함 용사들과 선열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온 조국을 더욱 부강하고 평화로운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 일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입니다. 국민과 함께 경제 재도약과 국가 혁신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완수하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 새 시대를 열어갈 때 그 사명은 완수될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토대가 바로 튼튼한 안보입니다. 정부는 국가 방위 역량을 더욱 확충하고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전쟁 억지력을 확보해 다시는 천안함 피격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천안함 용사들의 영령 앞에 너무도 부끄럽고 통탄스러운 통영함 비리 같은 방위사업 비리를 완전히 뿌리 뽑아서 다시는 이런 매국 행위가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는 정의로움과 애국심으로 무장한 수십만 정예부대가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냅니다. 앞으로 군은 적의 도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상치 못한 도발이 있더라도 반드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철통같이 방비하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장병 여러분이 그 맨 앞에 서줄 것이라 믿습니다. 조국을 위해 산화하신 선열들의 뜻과 후손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국가를 수호하는 일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을 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우리 민족이 조국을 되찾은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동시에 조국의 허리가 끊어진 채 분단된 지 70년을 맞는 해입니다. 남북한 주민 모두가 행복한 통일 조국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조국 선열들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일일 것이고 천안함 용사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일 것입니다. 105년 전 오늘 순국하신 안중근 의사는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대업을 이루기 어렵다는 말을 옥중 유묵으로 남기셨습니다. 통일이 내일 당장 오지는 않더라도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지금 그러한 자세로 평화 통일의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북한도 이제 무모한 도발을 포기하기 바랍니다. 핵무기가 자신을 지켜줄 수 있다는 생각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고립과 정체를 버리고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올 때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천안함 피격으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이제 우리는 힘들었던 시간과 아픔을 극복하며 희망의 새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튼튼하게 안보를 지키면서 경제 재도약과 국가 혁신, 통일 준비 과업들을 완수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천안함 용사들을 비롯한 호국 영령들의 희생 정신을 진정으로 빛내는 길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천안함 46명 용사와 고 한주호 준이를 추모하며 그 희생과 숭고한 뜻을 국민과 함께 영원히 기려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천안함 피격 5주기 박근혜 대통령의 추모사 생중계를 YTN 라디오와 텔레비전으로 동시에 전해드렸습니다. 서른두 살이고요. 꿈을 이룬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26살이고요. 취미 부자가 되고 싶어요. 21살이요. 세계 여행 하고 싶어요. 저는 9살입니다. 50살이 되면 미니어처 제작자가 되어 있을 거예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 기억하시나요? 당신이 꿈꾸던 전성기. 오늘, 바로 지금도 그 꿈은 계속됩니다. YTN 라디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목요일 소중하고 행복한 우리들의 성이야기 강동우 성의학 클리닉의 강동우 백혜경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 화려하고 유쾌하게 돌아온 2015 정동극장 기획공연 배비장전, 조선 한량 배비장과 최고미색 애랑이 펼치는 유쾌한 스캔들인데요. 배비장전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문자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꽃바구니 선물도 있습니다. 유러피안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보내드리고요.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강동우 백혜경 원장님 여기 나와 계십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데 오늘 갱년기 얘기를 했으니까 이 사연 좋을 것 같아요. 60대 익명을 요구하신 남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요 현재 60대인데요. 후배들 중에서 현재 갱년기를 보내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친구들이 종종 제게 갱년기 시기에 어떻게 부부관계를 극복했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갱년기 때도 특별히 문제없이 보냈기 때문에 후배들에게 어떻게 조언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연락을 드리게 됐는데요. 갱년기 시기의 부부관계와 관련해서 고민을 갖는 후배들한테 도움될 만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오셨어요. 저희가 권태기 얘기를 이제 지나서 네. 이제 오랜 시간 부부 생활을 하시고
갱년기가 됐을 때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면에서는 이 갱년기가 정말 절벽이죠, 절벽. 절벽이에요. 예, 낭떠러지에서 확 떨어진 기분을 느끼시거든요. 근데 이 60대 상담자는요. 네. 그런 걸 못 느껴서 조언할 게 없었다는 얘기는 네. 전문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칭찬하고 싶어요. 그래요? 예, 뭔가 두 분 사이에 그나마 감정적인 끈이 있었고 또 갱년기라는 것 자체가 신체적인 변화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요. 그런 변화를 부드럽게 넘겼다는 것은 예. 인간관계, 부부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나 또는 자신의 건강 문제에 있어서나 굉장히 건강하게 잘 보냈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바로 그게 어떤 면에서는 이 후배들한테 해줘야 될 답일 수 있는데 과연 내가 부부 사이의 감정을 좀 잘 진행하고 있는 건지 네. 그냥 애기만 보고 아이들 대학 가는 것만 생각하는 그렇죠. 건지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예. 자꾸 부모들이 자식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우리 부부의 관계의 근간이 바로 나의 심내 안정의 어떤 중심이라는 걸 알고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갱년기는 모든 사람이 필수입니다. 신체적인 갱년기 특히요. 네. 그래서 내가 몸의 변화가 얼마나 오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되고 예.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운동이나 이런 건강관리 하셔야죠. 매일 술 범하시는 분들 나는 괜찮아. 네. 언젠가 뭐 괜찮아. 끄떡도 없어 이러거든요. 네, 나 네. 이렇게 술 먹어도. 네. 그러나 어느 순간 이상하다 하면 이미 늦어버렸어. 이상하다 하는 증상 중에요. 네네. 갱년기가 좀 몸이 이상하다라는 네. 게 보통 어떤 게 있고 그럴 네. 때 어느 병원을 찾아가나요? 예. 첫 번째는 갱년기의 남성 갱년기의 특징이 뭐냐면요. 네. 닭처럼 좁니다. 졸아요. 예. 9시 뉴스 땡 하면 닭처럼 졸아요. 일찍 주무시는군요. 예. 저녁 식곤증. 춘곤증으로 자꾸 오해하시는데 네. 한겨울에도요. 춘곤증 닭처럼 졸고 예. 지금 춘곤증은 더 오죠. 심하게 더 주무시는군요. 오시고 그다음에 아침 반응이 떨어져요. 제가 표현을 좀 부드럽게 때 다 네. 알아들으실 거예요. 이제는 네. 아침 반응이 좀 줄어들고요. 팔다리 근육이 좀 빠지면서 아마 사우나 가신 분들 잘 아실 텐데 이 할아버지들 쪽으로 가면 이렇게 똥배는 나오고 네. 예, 팔다리는 이렇게 삐쩍 가늘어지는 이런 양상들. 그다음에 그게 호르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운동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 남성 호르몬 때문에 가만 냅두면 더 빠집니다. 그래요? 그래서 근력 운동을 좀 붙여줘야죠. 예. 그렇군요. 그런 신체의 변화를 느꼈다. 네. 그리고 좀 더 상태가 심한 것 같다. 이럴 때 어떤 병원을 찾아가야 돼요? 이 남성 갱년기에 관련해서 찾아보면 여러 가지 호르몬 치료라든지 이 남성 갱년기를 관리해주는 곳들은 있어요. 네. 뭐 전립선이라든지 비뇨기과도 괜찮고요. 예. 가정의학과, 내과 좀 더 전문적일 때는 이제 성의학을 중심으로 한 저희 같은 의사를 찾으면 되죠. 그렇군요. 사실 여성의 갱년기 증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유명한데 그렇죠. 남성 갱년기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굉장히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전화가 연결돼 있는데요.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원장님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이신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시원하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네네. 지인들이나 뭐 친구들 뭐 이렇게 부부 모임에서 네. 다음 생에 태어나도 예. 당신과 꼭 결혼하겠다고 하거든요. 대단하십니다. 좋으시겠네요. 예. 네. 그러는 그런 걸 보면 절 사랑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요. 네. 다음 생에까지 같이 하시겠다고 저희 하니까. 집사람은 네. 그러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전문가보다 나으신데요. 네, 그런데요.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사랑을 하면은 네네. 또 늘 사랑할 때마다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와이프가. 뭐가 없으면 안 되시나요? 야한 비디오 영상인데요. 네네. 야동. 예, 그걸 봐야만이 그 사랑이 잘 이루어지거든요. 네. 아내가 야동을 즐겨보시는 선생님이 아니라 사모님이 그렇단 말씀이시죠? 예. 혹시 그 동영상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동영상을 보시기 시작한 게 언제쯤부터셨어요? 내내 결혼 생활 내내 그러셨던 건가요? 아니면 언제쯤부터? 결혼한 지 지금 한 23년 차 됐는데요. 네네. 한 6개월 이후로. 6개월 이후로? 예.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되신 거네요? 예, 20년이 넘었죠. 네. 근데 이제
동영상도 그 한 번 본 건 안 되고 계속 바꿔서 봐야 예. 자기는 사랑이 잘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영화 매니. 이게 그 또 사랑을 하다가 그 와이프는 그 영상을 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내가 저 영상을 보는 모습을 보면은 와이프는 엄칫엄칫해요. 그래가지고 보는 걸 자기는 창피한가 봐요. 그러면서도 그걸 틀어야만이 사랑이 잘 된다 하니까 그게 나를 진짜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가. 예. 아니요, 근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사모님은 이미 선생님에게 언어적인 표현을 하잖아요. 다음 생에서도 뭐 전문가도 듣지 못하는 그런 아주 대단한 칭찬을 받고 계시는데요. 너무 이렇게 속상해 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지금 말하는 흔히 말하는 야동 이런 시각적 자극은요,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주로 남자들이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보세요? 예, 듣고 계세요? 네. 예, 듣고 있습니다. 예. 남자들이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성분들은 그런 얘기를 할 때 일반적으로 다른 여성에 비해서 좀 뭔가 특이하고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1번은 사실은 선생님께서 그렇게 적응을 시킨 걸 수도 있어요. 같이 보자 했다가 이제 사모님도 그냥 맞춰주다 보니까 배려하다가 이제 습관화 됐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여성의 심리로 제가 상담했던 케이스는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여성이 더 원하는 경우는 사실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민망한데, 민망한 걸 가려다 보니 오히려 그런 야한 동영상이 강하게 있으면 이제 잠시 이 성생활의 민망함이나 수치심을 조금 감정적으로 회피하게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아내분이 그 야한 동영상을 보시면 사실 이제 잘 된다는 이야기가 사실 여성에서 그러니까 부부 관계를 할 때 필요한 거가 이제 성적으로 흥분이 되고 좀 분비가 되고 이게 필요하신데, 그러니까 시각적인 자극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야동을 보는 게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흥분을 줄 수 있는 성적 자극에는 시각 자극뿐만이 아니고 촉각 자극도 있고요, 청각 자극, 그러니까 들리는 거, 그 다음에 뭐 후각 자극. 여성들이 뭐 남성의 뭐 향수 냄새, 땀 냄새 이런 거에 반응하는 것도 그런 건데, 사실은 가장 강렬한 거는 여성한테는 촉각 자극이거든요. 남성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근데 이제 지금 약간 우리 강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아내분께서 어떤 좀 민망한 부분을 좀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시각 자극에만 흥분이 끌어지는 요거에 너무 일종의 조건반사처럼 되신 것 같아요.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더 다양한 성적 자극, 그러니까 촉각 자극,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이를 충분히 하는 거죠. 전이를. 그래서 전이 시간을 혹시 뭐 전이는 충분히 하시나요, 두 분? 전이 저가 자칭하기 기술자인데. 네. 자전거 엉덩이 들고 타시라고. 제가 뭐 30-40분을 잘 해서 부인이 젖어들 때가 있는가 하면요. 네네네. 그 영상을 보면 5분이면 적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30-40분을 공들여서 적게 하나, 영상에 와서 적게 하나, 그게 시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네.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제 동영상이라는 건 틀어놓고 편하잖아요. 전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직접 기술을 그러니까 그 발휘를 하셔야 되는 거고, 사실은 조금 더 피곤하다, 힘들다, 또는 뭐 시간이 좀 부족하고 몸 컨디션이 이럴 때는 또 그 동영상이 좀 더 편리하실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백 선생의 얘기는 그게 너무 습관화되면 안 된다는 거 저는 100% 동감하고요. 선생님 사실은 이제 편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그 여성들은 특히 흥분이 떨어지면 분비가 적게 되면 아프기도 하고 불편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꾸 강한 자극으로 이렇게 반응을 끌어내려는 어떤 습관적인 노력일 수도 있는데, 문제가 사모님도 이제 선생님 나이에 따라서 점점 아까 우리 갱년기 얘기하고 있지만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반응은 예전과 똑같이 애를 써도 조금은 줄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점점 더 강한 자극, 뭐 지금 야동 말씀하셨으니까 야동으로 치면 점점 더 야하거나 이런 쪽으로 좀 빠져들 수 있죠. 근데 궁극적으로 길게 보면 저희가 권고하지 않는 이유가, 제가 노트북 남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특히 여성보다 남편들이 이렇게 침대 위에서 아내하고 성생활하는데 그 애정을 주고받는 참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도 약간 느끼시겠지만
내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야동을 본다는 건 굉장히 이렇게 길게 가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기분이 안 좋아지죠. 그렇죠. 배우자 입장에서는 속상할 수 있고 이 사람이 뭐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네, 이런 지금 섭섭한 감정을 가질 수 있는데 그 남성들도 야동을 이렇게 많이 보시는 경우에 사실 본인이 기능이 떨어질 때 그러세요. 아마 아내분도 혹시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는지 그걸 한번 좀 점검을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뭐 갑자기 이거를 확 끊어버리거나 그럴 수는 없겠지만 서서히 조금 더 촉각 자극에 이 자극을 그러니까 시각적인 자극을 조금 비중을 좀 낮추고 촉각 자극이나 다른 후각, 뭐 청각 자극 이쪽으로 조금 더 강화시키는 게 반응을 강화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어려운 말씀이신데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해 주신 거 참고해서 더 행복한 부부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소행성 진행하면서 우리나라가 참 부부간의 관계가 건강하다라는 거를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두 분의 역할도 무척 우리 두 원장님들의 역할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아버지가 그때 옛날에 동사무소에서 한꺼번에 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개명 같은 거. 근데 내가 빽빽대고 막 울었대. 그래갖고 뒤에 있는 할아버지가 얘 순덕이라고 지랄을. 그래서 순덕이라고 잤대. 저는 아버지가 지으셨어요. 세상 세자하고 밝을 철자니까 세상을 좀 밝게 하는데 일조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지어주신 것 같아요. 김옥선이요. 이름 뜻은 구수록의 착할 선인데 제가 태어났을 때 저하고 이름이 똑같은 국회의원이 있었대요. 그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혹시나 잘 되라고. 제 이름은 얼굴용자를 쓴 게 판매 세일 그쪽에 하다 보니까 그쪽에는 얼굴이 그래도 뭐라 그럴까 험악하고 막 그러면은 그게 좀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와서 느꼈을 때 그런 게 이름에서도 그런 게 많이 느끼는구나. 다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 그래서 이름하고는 뜻하고는 영 아닌 것 같아요. 내 이름이 용호인데 넓은 호수의 용이라 그래갖고 좀 크게 되라고 그렇게 적혀있죠. 그 이름대로 살아오신 것 같으세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내가 나가면 이제 크게 좀 막 될 줄 알았더니 뭐 사는 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네, 중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짧은 코너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는 이름이고요. 오늘은 여러분의 이름에 얽힌 이야기들 들어봤습니다. 정말 이름대로 산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런 말 있잖아요. 이름값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다들 걸맞게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흐르는 곡은요. 윤미진의 이름이고요. 저는 잠시 후 도시락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허튼 시간은 아니었지요. 무엇이 되거나 이뤄야 하나요. 어색한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MB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빅한 혜택. 3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황정민입니다. 유플러스 가족 무한 사랑 들어보셨어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유플러스면 온 가족 휴대폰 요금을 매달 할인해줍니다. 거기다 인터넷까지 유플러스면 LTE 무한대 요금을 최대 반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 유플러스 가족 무한사랑 클럽. 지금 유플러스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네, 3시간째 운전 중인 김 기사님. 가장 힘든 시간대로 접어드는데요. 도로 사정까지 어려운 지금 많이 지쳐 보입니다. 잠깐! 피로부터 풀고 하세요. 지금은 피로가 풀리는 바카스 타임.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바카스.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며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우리 같이 놀아요. 힘을 뛰며 공을 차며 놀아요. 마음껏 뛰어요. 신나게 소리쳐. 오늘도 아이답게 내일도 자유롭게 랩방 키즈. 양동근의 캔디의 소리를 찾아서. 재림 오빠는 어땠어? 난 스웨트. 넌? 난 딜리셔스 했는데. 이 소리는 캔디 크러쉬에 빠진 송재림 김소은 커플이 사탕 타령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사탕해? 그럼 다운해. 내 삶의 스위트 소다, 캔디 크러쉬 소다. 전체 이용가. 차원이 다른 TV LG OLED. 백라이트 없이 스스로 빛을 내서 자연색 그대로 보여주는 TV입니다. 차원이 다른 LG OLED TV. 피자, 가격이냐 맛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광수씨, 피자헛에선 둘 다 포기하지 마세요. 크랩쉬림프, 포테이토 소시지, 치즈, 갈릭 불고기 5천만이 사랑하는 토핑만 올려 더 맛있는 피자. 두 판 주문 시 한 판 9,900원. 피자헛. 삭막한 도시에 즐거움을 주는 도시락 뉴스, 오늘 소식입니다. 하루에 딱 15분만 제대로 쉬어도 하루 동안 받은 스트레스의 대부분은 해소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편안한 의자에 깊숙이 기대고 앉아서 최대한 몸에 힘을 빼시고요. 15분간 눈을 감고 있으면 충분한 휴식이 되는데요. 오늘은 점심 먹고 남는 시간 커피도 좋지만 휴식에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전성기 퀴즈는 정답 천안함이었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0701님 그리고 1616님 9461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라이나 생명과 함께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마지막 곡 한영의 조율 듣고 계신데요. 저는 내일 뵐게요.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